쪽의 역사의 시작을 이제 개천이라고 하죠. 하늘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개천절은요, 우리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많이 얘기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어플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예로부터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배달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입니다. BC 3897년에 음력이에요. 음력 10월 3일에 환웅천왕께서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백두산 아래에 내려오시어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였다. 이게 분명히 삼국유사 고조선기, 삼국유사하고요. 그리고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배달국, 밝은 땅의 나라다, 밝은 나라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배달이었다. 이때는 1565년 동안에 총 18분의 환웅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나라를 다스렸다. 무엇으로? 홍익인간의 도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익인간의 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처음에 보시면 배달의 역사라고 해서 이 배달국을 이끈 18분의 환웅천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환웅천왕님, 그러니까 신시 배달국을 건국을 하신 그 환웅천왕님은 거바란 환웅천왕님이시고, 이어서 거불리 우야고 모사라, 그리고 태우이 환웅님, 이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12번째 막내 아들이 바로 태오보키씨예요. 배달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했는데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 태오보키씨가 계신데, 12번째 막내 아들로서 인류 최초의 성시인 풍씨의 시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업과 가축과 농경 문화를 발전시켜 삶을 개선하였고, 성씨와 혼인제도를 세워 인륜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분을 갖다가 문명의 시조다. 이게 중원에서도 지금도 문명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도를 그려서 소의 체계를 창출하였고, 음양 오행과 태극 8개를 정립하였으며, 현재 태극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극기는 태오보키씨의 8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시면 태우이, 가이발, 거연, 안보련 환웅이 있죠. 이때 이 안보련 환웅 때에 누가 계시냐면 염제신농씨가 계세요.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 염제신농씨. 농토를 개발해 농사법을 전파하고 농기구를 발명하여 농업의 아버지라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분께서 수백 가지 풀의 효능과 약성을 연구해서 의학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법을 후세에 전한 분이 바로 이 안보련 환웅 때의 염제신농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운, 갈고, 거야발, 주무신 환웅, 사와라 환웅, 그리고 이제 자오지 환웅이 있는데요. 이 자오지 환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 무신과 병법의 대제인 치우천왕. 그래서 배달국 14세 자오지 환웅으로 병법의 신으로 불리며 뛰어난 전술로서 이 탕록대전에서 중국 황제 헌원을 상대로 하여 10년간 7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이때 치우천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속병기를 가장 먼저 썼어요. 4700년 전에 금속병기와 갑옷을 최초로 제작해서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분이다. 서방 한족에게 이 배달의 문명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수동에서 했었는데, 성수동이 이제 뚝섬역이 있거든요. 이 뚝섬역에 뭐가 있냐면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치우천왕께 tuk제를 지낸 곳이 바로 이 뚝섬이거든요. 뚝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치우천왕께 tuk제를 지냈는데, 성수동에서는 그거를 꼭 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서울의 뚝섬에는 tuk제를 지냈던 그 tuk신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뚝섬의 유래가 바로 치우천왕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국의 3대 영웅 태오보키씨, 염제신농씨, 그리고 치우천왕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천절은 언제냐? 태백일사 고려호 공기를 보면 10월 3일이 되면 음력이죠. 백두산에 올라가 천재를 올렸다. 이런 제천 의식은 배달신시의 옛 풍속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음력 10월 3일이 되면 천재를 올린 후에 축제를 즐기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개천절이죠. 그래서 개천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들을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특히 이제 곰이 곰이용인가요? 그 거미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품위도 있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곰이단이죠. 곰이단이 맞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포토존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진을 가장 많이 찍었던 곳이 언제냐면 천하만사는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 단군세계 문구 그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여기도 오시면은 사진을 찍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은 저기부터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누가 말살했다? 일제가 말살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제가 쓴 조선사 35권이 있습니다. 16년간이죠. 1922년부터 1938년에 발행을 했던 100만 엔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7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거액을 투자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가지고 친일파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일본인에 의한 그런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조선사 35권을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요한 인물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조선사 편찬에 그 개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주도한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잖아요. 그 조선 총독부에 총독들이 있어요. 첫 번째 총독, 일대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조선 단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에 있는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또 뭐냐면 자신이 모든 그 1년 2개월 동안에 정책적으로 우리 역사서를 전부 다 불태우고 20만 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불태우는 그런 것을 지시를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엑기스가 되는 고대 사서 18,000권을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테라우치 문고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3대 사이토 마코토라고 합니다. 이 3.1혁명 이후에 이 사람이 뭐냐면, 야, 이제는 그전에는 막 그 역사서를 막 불태우고 말살하고 했잖아요. 역사 교육을 못 배우게 했는데, 이제는 3.1혁명을 보고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조작된 역사를 알려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반일본인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역사 정책을 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특히 미국인 기자가 증언을 해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의 진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나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미국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었는데, 우리 상하이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3.1혁명의 그 순간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썼냐면 국사 박멸책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들어가니까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박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썼습니다.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야, 들어가 보니까 그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언급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에는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 이 영어로 써 있는 건 번이라고 나죠. 번. 모든 그 코리안 히스토리에 관련된 저작물들은 전부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 버렸다. 이런 문자는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 수감됨을 면치 못하였다. 나 또한 직접 이걸 목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열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사가 박멸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이분도 아마 분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말살했느냐. 20만 권을 강탈해서 소각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11월 19일 도서수고 활판 압수라고 하는 고지를 통해 가지고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바로 한국 사서를 약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거한 건 1년 2개월 동안 수거를 한 거죠. 그래서 20만 거를 강탈하고 소각을 했고, 그리고 테라우치가 한국 사설을 약탈을 해서 18,000여 점을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로 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22년에 이때는 뭐냐면 이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죽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은 1922년에 테라우치 문고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중에서 아주 조금 여기 나와 있지만 경남대 학과의 야마구치 대학의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일부를 반환을 했지만 아주 일부입니다. 아직도 약탈당한 많은 그 테라우치 문고의 서적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14개월, 아까 12개월이라고 했는데 14개월 동안에 20여만 권의 각종 도서를 약탈 수거해서 남산에서도 불태우고요. 그리고 경복궁에서도 실제 불태웠습니다. 경복궁 앞에 남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태웠던 사람의 그런 증언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역사를 말살을 하면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반일본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2개 정도 패널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식민사관의 핵심이 뭐냐?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일제 조선사 교육, 이것이 지금 계승되어서 일제 식민사관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허구로 조작을 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석유 환국이라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뭐냐면 환인으로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는 4세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우리 박물관에 가서 역사의 음표를 보면 우라가 터지는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때의 임나일본부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하기 위해서 광개토 태양비를 또 훼손하고 조작하고 이걸 임나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 교과서를 보시면요, 교과서에 광개토 태양 비문을 갖다가 사진을 딱 박아놨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을 보면요, 결국에는 뭐냐면 한반도의 가야가 임나다, 거기에 진출했다, 왜가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임나일본부서를 지금도 일본 교과서에 대부분에 쓰고 있는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게 한사군이죠. 이게 임나일본부설인데요. 한사군 400년, 그리고 임나일본부 200년 해가지고 6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때에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그대로 그냥 너희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식민사관이거든요. 궁극에는 뭐냐면 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로 축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독도 침탈하고 있잖아요. 러일 전쟁 직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정신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홍익인간 사상을 삭제하여 미개한 종족이라고 폄하하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제의 조선인을 교육하기 위한 그들의 어떤 그 지침이었다. 근데 이것이 뭐 독도 침탈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뭐냐면은 요 부분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가가 되어서 우리가 단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단군의 배달국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배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신흥무관 학교를 보시면은 그 교가가 있는데 교가에는 항상 배달나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목표도 이렇게 써 있고요. 이 아래 보시면 홍익학원 그리고 단국대 다 옛날에 대종교에서 이제 지었던 거죠. 공군사관학교 교가 이름 보면 배달에 빛난 얼, 배달의 혼, 배달의 나라, 배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로부터 그냥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의 자손이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배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라고 하죠. 흔적. 뭐냐 도대체 배달이라. 배달국이 있었다. 환웅천황에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독립운동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 이 대학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사랑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이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거로부터는 뭐 환웅천왕과 함께했던 그 3,000명의 제세행랑, 그러니까 문명 개척단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국자랑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무절, 신라의 화랑으로 이어졌는데, 이 21세기의 어떤 화랑, 21세기의 어떤 삼랑으로서 이 대한사랑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황리에 이렇게 와서 왔는데요. 그 이전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역사 유적을 답사하고 역사 강의를 하고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또 줌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우리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그러한 활동들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쭉 보시면은 찬란함이 있죠. 배달국의 역사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찬란함이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그 아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아픔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배달의 후손입니다. 배달의 후예로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고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 역사를 원래의 본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캠페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대학생분들은 이 크루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루에 신청을 이렇게 해 주셔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인분들은 대한사랑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이 있어서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같이 이 역사 강복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